안녕하세요. 경희보건의원 원장 남무길입니다. 오늘은 여성분들의 어떤 생애 주기별로 건강 관리를 할 때 어떤 점에 신경을 써야 될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제 여성이라고 하면 초경부터 이제 폐경 때까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3, 4세 소아라든가 60, 70대 이제 노인분들은 크게 이제 남녀에 따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소아 노인으로 보고요. 초경에서 이제 폐경 때까지를 이제 여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녀노소라는 이제 관점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에 보면은 보통 14살 때 이렇게 초경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이에 따라 가지고 조금 일찍 하거나 늦게 할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제 14살에 하는 거를 기본으로 보고요. 요즘 이제 딸 가진 엄마들이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는 거는 뭐냐면은 성조숙증이에요. 성조숙증이 뭐냐면은 생리를 너무 일찍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키가 안 클까봐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검사를 미리 막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조숙증이 안 걸리려면은 체중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이라든가 키에 따라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신다면은 크게 성조숙증 걸릴 거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적정한 체중 관리를 이제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학생들,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생리통이 문제예요. 생리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진통제를 달고 산다든가, 아니면 생리 때는 뭐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그냥 누워 있는다든가, 학교를 조퇴한다든가, 이제 이런 경우 되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험 기간하고 생리 기간하고 겹쳐버리면은 막 시험을 망치게 되고 이제 그러는데, 병원 가서 검사해도 특별한 이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나이 때는 특별히 뭐 이렇게 자궁에 또 뭐 근종이라든가 혹 같은 거 생길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사상의 이상은 없지만 생리통이 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찬데 노출된다든가, 차운 음식을 먹는다든가, 생활이 불규칙하다든가, 뭐 인스턴트 음식 많이 먹는다든가 이러면은 생리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통증 관리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결혼해서 이제 임신하고 이제 출산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이 자꾸 늦어지잖아요. 결혼이 늦어지고 초산이 늦어지면서 이제 임신 잘 안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불임 부부나 이제 난임 부부 자꾸 이제 증가하는 추세인데, 어쨌든 요 시기 20대, 30대 때는 이제 임신과 이제 출산에 이제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데, 임신이 잘 되기 위해서는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생리 주기가 자꾸 늦어지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불규칙한 생리 주기가 원인이 되어서 이제 임신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이제 생리하는 거가 어떤 건강의 어떤 척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세가 이제 하나의 좀 기준이 되는데, 35세가 넘어가면 이제 모든 게 좀 이렇게 꺾이는 시기예요. 그래서 임신 확률도 35세 넘어가면은 거의 절반 정도로 떨어지고, 이제 한의학 의사에서도 35세가 되면은 양면맥이 쇠하기 때문에 얼굴에 이제 윤기가 없어지고 모발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발이라는 거는 혈의 상태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혈이 충분하면은 모발도 이제 숱이 많고 윤기가 나고 색도 검고 이러고, 이 혈이 부족해지면은 이제 머리가 빠지고 푸석푸석해지고 이제 색깔도 이제 희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혈은 또 이제 여자분들 자궁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혈에 문제가 된다는 거는 자궁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 또 자궁의 기능 이상으로 뭐 근종이라든가 뭐 내막증, 뭐 성근증 이런 것들이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검진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9세가 이제 폐경이 되는 시기예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나이보다 너무 일찍 폐경이 되는 걸 이제 조기 폐경이라고 하거든요. 난소 기능이 퇴화해가지고 폐경이 일찍 되는데, 그러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갱년기 증상도 더 심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적당한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폐경도 너무 일찍 되거나 또 아니면 너무 늦게까지 생리하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적당한 시기 49, 50 요 정도에 이제 폐경이 되면은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요즘 이제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폐경이 되고 나서도 뭐 50년을 더 살지 30년을 더 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리는 안 하지만 어쨌든 건강한 자궁이나 난소를 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사는 거 하고 자궁 없이 사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 자궁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가능하면은 자궁 적출하지 않고 나머지 인생을 살 수 있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궁을 적출하게 되면은 뭐 다시 집어넣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자궁 적출률이 압도적으로 1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아무튼 가능하면 자궁을 보존한 상태로 나머지 여생을 사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성분들의 어떤 생애 주기별로 어떤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